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어제 새벽에 나왔던 그 뉴스 SEC의 항소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권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그 이벤트와 함께 상승력을 높이고 있는 현재 리플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가 얼마입니까? 718원, 719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00원대까지 이탈을 하면서 공포감을 엄청나게 자극을 했었던 리플 코인이었습니다. 다시 이 멘트와 함께 상승 여력을 추가적으로 갖고 오고 있는 현재 모습에서 우리 리플 코인이 왜 하락을 했을까? 그리고 그 지금 날짜로 반등 구간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 것인가? 이 모든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리플코인 여전히 1,500원대 들고 있는 분들, 2,000원대 들고 있는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리플코인의 매입 단가까지 빠르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리플코인이 어제 날짜로 나왔던 SEC 항소문이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폭스비니 기자, 이 비즈니스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SEC 디지털 자산 자체로 증권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내용인즉슨 이렇죠. SEC 항소 신청서에서 우린 리플랩스 그리고 테라폼넥스와 같은 소송 과정에서 투자 계획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에 반드시 증권에 해당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SEC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플 코인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을까? 그 부분은 또 다른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소는 리플 자체의 증권이다 아니다 그 여부보다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되는 토레스 판사가 어떠한 기준점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차트를 보시면 상승 여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자, 지루하게 이 700원 라인대를 이탈하면서 우리한테 공포감을 자극했던 리플 코인 지금 어떻습니까? 한 번에 700원을 뚫어 올려버렸고 지금 이 라인에서 횡보 라인 다시 한번 상승력 또 한 번의 횡보 라인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750원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리플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는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도 여기 시점에서 요만큼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리플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 이거 다 알고 있으시죠?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추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게 바로 CBDC죠. 또한 뭡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누가요? 바로 리플코인. 저 또한 리플코인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모멘텀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같이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인즉슨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가졌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게 SEC 때문에 하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하락했던 그 부분은 중국의 헝다 그룹 때문에 해당되는 미국의 파산 신청을 했다. 이 부분들 때문에 하락을 했던 거였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는 부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왜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지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같이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차트 일봉상 보시면 이 SEC 때문에 상승력을 갖고 왔던 부분, 네, 인정합니다. 뭐였습니까? 약식 재판 결과 니플은 기관한테 판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지만 개인한테 판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이 부분이 시장에 상승을 갖고 오면서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SEC 너희가 진 게 아니야. 다만 니플과 SEC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끝내라. 라는 그 부분이 중점적인 멘트였죠. 근데 어떻습니까? 항소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왔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하락했던 이 부분은 뭐였습니까? 중국의 헝다 그룹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부분은 SEC의 문제도 아니었고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전체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던 것이다. 근데 이 헝다 그룹 설명을 제가 해드렸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2021년도에 이 이벤트가 한번 나왔죠. 주식시장 엄청나게 흔들렸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21년도에 어땠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헝다그룹을 엄청나게 쪼갰어요. 왜?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파트가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말이 조금 빨랐죠. 왜냐하면 급하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니플 코인이 왜 떨어졌는지, SEC 때문에 떨어졌는지, 항소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팩트를 체크하시고 이용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헝다그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번 보시죠. 자, 중국의 헝다그룹 어떤 그룹입니까? 부동산 그룹이에요.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했습니다. 금융시장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헝다그룹의 일부 파트 부분이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챕터 15번입니다. 챕터 15번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집행유예 기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조금 더 시간을 투여해서 너희가 파산 신청하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가 있다.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챕터 15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잠깐 보세요. 어떻습니까? 현재 니플 코인이 왜 이렇게 하락 압박을 가져왔을까? 단순히 니플 코인의 문제였습니까? 니플 코인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박스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 그 모멘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이 모든 부분들 또한 매수와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750원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한 여기에서 다시 800원 라인까지. 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까? 그 부분은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요 아이들이 어떻게 매집하는지, 얼마나 악랄한 아이들인지 이걸 체크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부분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본격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부분 모두 다 무료거든요. 저한테 이런 영상에 대해서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 또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받고요.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투자하고 해서 힘을 내고자 하는 영상이니까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난 여전히 1,500원대의 매수 단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안정감 있는 투자를 직접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체크하시면 너무나 가능할 것 같죠. 이 모든 부분 다 문자 전송 바로 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무료로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근데 나 문자 내용대로는 못 따라하겠어. 그러면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니플 코인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개인들의 물량은 언제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야. 그래서 개인 물량은 무조건 털고 가야 돼. 이게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동일한 심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고래라는 거. 자, 이 고래들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니플의 강세장은 언제쯤일까? 니플의 CBDC 관련 30개국 이상과 논의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CBDC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모멘텀으로 꼽았던 이 CBDC, 이게 뭡니까? 디지털 화폐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우리 벌써 이용 안 하죠. 지금부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CBDC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 간 송금, 스위프트까지도 모두 다 리플을 갖추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로 니플의 CBDC가 30개국 이상과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그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 당연히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리플에 큰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진입 타이밍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기관이 고래라고 할까요? 우리가 개인과 고래 뭐 두 가지 세력이라고 하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은 개인이죠. 다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 개인일 수가 없어요. 기관이고 기업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요 아이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큰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래들은 입성을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리플이 예전에 약세장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뭡니까? 고래 투자들은 2월 말 이후에 11억 개의 리플을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자,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왜 약세장일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 고래들이 어떻게 매집하는지 그걸 아시면 확실하게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고래들은 어떻게 매집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려요. 자전거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걸어둡니다. 그래서 높은 단가에 못 올라가고 뚫지 못하게 막고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량 누가 봤습니까? 다시 고래가 매수를 한다. 이게 바로 자전거래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적인 코인 거래 시장의 70% 이상이 넘는 게 바로 자전거래다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못 올리고 있는 이유,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안 올리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건 바로 개인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털고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적으로 높인 다음에 상승력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여기에서 매수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곧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래는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지금 고래 매집하는 부분에 대한 리플 뉴스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개예요. 그런데 고래들이 매집을 했지만 고래 리플들은 왜 안 움직일까?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이 박스권에 지긋지긋하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안 움직일까? 그 부분이 바로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흡수하려고 하는 고래들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리플코인 언제부터 700원이었습니까? 언제부터 800원이었어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얼마였습니까? 이번 연도 초만 하더라도 500원 이하였던 게 리플이었어요. 저희와 공개 카톡방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500원 이하일 때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침울했죠. 600원만 올라가라, 700원만 올라가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700원대, 800원대, 1100원까지 뚫고 올라갔던 코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올라가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내려와라. 다시 나는 매집하고 싶다. 다시 이때야 몰빵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왜? 왜 그렇겠습니까?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던 부분들 또한 리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 근데 이게 개인들 생각뿐이겠습니까? 고래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직까지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 따봉 버튼 안 눌러주셨으면 다시 한번 빨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리플코인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잡을까? 비중 관리는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갔으면 나는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까? 또한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시점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 모든 부분 저점에 직접 잡아 드릴 거고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이 모든 부분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문자 먼저 받아보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버리세요. 카톡방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SEC가 항소를 했는데 조금은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도 1년도 남지 않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후보들의 가상 자산을 두고 여론전을 펼쳐내고 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가상 자산의 공약으로 여론전을 펼쳐내고 있다는 건 투표를 잡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우리나라 대선이 있을 때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주식시장,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줘요. 왜? 투표의 투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엄청난 공약들이 나오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SEC 1개 미국의 증권위원회 기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겠습니까? 절대 못한다는 거. 지금 살아있는 권력,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선 캠페인을 통해서 가상자산 홈페이지, 가상자산 화폐를 옹호하는 이미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작년 FTX 사태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도 일주일째 11%나 폭락을 했고 니플 또한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왜 FTX 사태와 비교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왜 드릴까요? FTX는 거래소가 문을 닫은 겁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은 거와 헝다그룹에 대한 이벤트, SEC가 해당되는 항소를 했다는 그 이벤트와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예요. 왜? 헝다그룹이야 그렇다 치는데 SEC는 니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할 수 있으시죠? SEC 몰랐습니까 우리? 2년 넘게 공방을 펼쳐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항소할 부분에 대한 이미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들 알고 있으셨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들을 가지고 급락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도 떨어졌고 이 리플도 떨어졌는데 헝다 그룹에 대한 이벤트가 가장 컸던 부분이지만 말씀드렸지만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일부 파트 부분만 파산 신청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TX 사태와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폭락세는 멈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오늘날짜 나온 뉴스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26,000달러의 턱걸이를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횡보 라인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형 이벤트, 대형 악재 이벤트, 중국발, 미국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미중 악재의 비트코인 리플도 같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우린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24년도에 코인 시장 전반적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한 각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ETF라는 현물 BTF 승인 신청도 앞두고 있다는 거.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상승할 재료들만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급락을 했고 하방 압박을 시킬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높이 올라가는 부분도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여기서 매집하는 애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ETF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TF가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펀드인데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펀드가 운영이 됩니까? 절대 못하죠. 왜? 개인들의 자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가면 매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펀드는 어떻게 됩니까? 안정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기관들의 자금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ETF 신청 누가 했습니까? 미국 월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블랙록을 통해서. 블랙록이 선두 자리에 나섰고 블랙록이 쏘아 올린 공에 다른 월가들도 엄청나게 따라붙고 있죠. 근데 이 블랙록은 미국의 블랙록입니다. 얘네가 미국의 SEC한테 ETF를 신청했죠. 그 신청이 완료가 되고 승인된다. 그럼 누가 들어올까요? 미국의 기관들이 들어온다. 그럼 미국 기관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래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낸 다음에 매수를 하겠죠. 요런 게 바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말 뜻이 어떤 뜻인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하루 만에 15%나 수직 낙하했다. 리플 투자들을 허탈하거나 공포감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리플 코인이 아무리 저점이고 아무리 좋은 코인 하더라도 100% 몰빵 한꺼번에 들어가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안정적인 비중 관리를 통해서 저점 매수 기간을 통해서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리플코인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리플코인은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쭉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코인이에요. 그만큼 리플의 파트너사들 또한 계속적으로 손을 잡고 있고 IMF 국제통화기금 또한 CBDC라든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나는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안정적인 부분 모두 다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더욱더 투자하시면
확실한 수익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투자를 하셔야지 안정감의 투자가 되신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에게 아직까지 영상 유익하셨고 확인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다시 한번 이 부분 한 번씩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번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전송해드리면서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무료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100%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같이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설레발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올라간 것도 불과 얼마 안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